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TV의 김재철입니다. 오는 23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23일이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세상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10년이나 됐구나.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거에 오래전이죠. 민주당에 출입할 때 1989년인가요? 이제 그 올림픽 끝나고 90년 이때 그 민주당에 출입할 때 초선 의원이던 노무현 대통령을 민주당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야당도 출입하고 여당도 출입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민주당에 출입하다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92년 선거에서 이제 낙선하시고, 그 이후에 제가, 그 다음에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 전신에, 그 한나라당 전신에 그쪽에 그 당에 가 있다가 출입을 하다가, 저는 동경특파원이 발령이 나서 94년부터 동경에서 한 3, 4년을 있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제일 처음 정치부 기자로서 민주당을 이제 출입을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초선 의원이셨는데 그때 고향이 김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김해에서 자동차로 달리면 한 3, 40분 거리에 제 고향 사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여러 번 만나서 알고 지내는 사이였죠. 그 이후에도 나중에 이제 대권 후보가 되셨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제주도부터 혁명이 불어가지고 단 1%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는 다 힘들다고 했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던 그 해에 2월인가요? 제주도부터 바람이 불고 시작해서 광주를 거쳐서 그냥 폭발적으로 노무현 후보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이 대권을 쥐게 됐죠. 정몽준 후보까지 꺾고 말이죠. 단일화 해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을 자주 볼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떠난 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슬픔을 준 불행한 일이었고요. 슬픈 일이었고, 저도 똑같은 심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런데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10주기를 맞아서 9주기나 8주기보다도 훨씬 더 특히 유시민 노무현 재단의 이 세상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고, 또 너무 노무현 대통령을 팔고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 5.18 행사가 열리던 5.18 그날에 그 점에서 광화문에서 새로운 노무현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10주기를 기념하는 콘서트가 열렸죠. 노무현 재단 주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어준 씨가 사회를 봤고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어준이 사회를 보고 최근 들어 내년 총선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아마 그 공천 과정에 깊이 문 대통령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이는 양정철 씨가 민주연구원장이 됐죠. 여의도 연구원장,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원장과 똑같은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유시민 씨가 나왔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떠나신 지 10년이 됐으니까 좀 과거의 슬픔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노무현을 얘기하자 하는 게 주제였습니다. 특히 이제
유시민 씨가 그걸 강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말들이 계속되면서 이 김어준 씨가 미리 좀 다들 생각을 하고 나왔겠죠. 유시민 씨 보고, 이사장 보고, 그러면 대선에는 언제 나오냐? 대통령 선거에 다음에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 게 이제 주요 화두였는데, 거기에, 양정철, 더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아니, 벼슬을 했으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제 거둔 거죠. 폐쇄를 했다는 얘기는 아마 예전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잖아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정계 은퇴하지 말고 은퇴한다 그랬는데 정치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폐쇄도 하고 했으면 나라에 헌신을 해야지. 그러니까 대통령에 나와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후보가 훨씬 더 풍부해지니까. 예. 거기에 뭐 여러 사람들이 거론은 됐죠. 근데 유시민을 띄우는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이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이 토크 콘서트 분위기가 대전이나 부산이나 특히 서울에서 마치 본인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 같아요. 일부 가수들도 본인이 다 섭외했다 그랬거든요. 토크쇼를 하면서. 그래서 이 문화, 작가기도 하니까 또 기획, 이 연출을 잘 하니까 그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유시민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뭐 중이 어떻게 제 머리를 깎느냐, 자기 머리를 어떻게 자기가 깎느냐, 그거는 사람들이 결정할 일이고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지 하고 은근히 다시 정치판에 나서겠다는 뉘앙스를 띠면서, 그러니까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물타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궁금증만 불러일으키는 거죠. 옆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거들고 김어준 씨가 또 자기 식대로 계속 거드는 거죠. 예. 짜고 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뭐 본인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뭐 별 관심 없고요. 나와도 뭐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신에 노무현의 명예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해를 끼치지 마라. 거기에 소금을 뿌리지 말라는 얘기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실제로 그 예전에 민주당 김대중 그 총재 밑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든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이제 수도권 돼 있는 그런 데서 이 지역 감정을 그 부추기는 세력을 굉장히 경멸하고 어떻게 하든 나라를,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했던 게 노무현의 꿈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빼먹고 병든 그 소수가 어떻게 권리를 가지고 정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는 게 노무현의 철학이었죠. 정말 좋은 철학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그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고요. 저도 뭐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항상 그 유명하잖아요. 맞담배 피는 거. 저보고도 그때 이제 기자 때나 그때는 이제 정치부 그냥 평기자였죠. 그 다음에 제가 부장이 됐을 때나 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로 왔을 때는 제가 그 당시에 부국장이었거든요. 보도 제작국 부국장이었는데 대통령 후보들의 후보들을 녹화하고 그다음에 방송에 내고 그거를 지휘하는 제가 이제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알죠. 예. 그때는 이제 이해창 후보하고 두 분이 맞서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그때 저희 회사에 와서 녹화하던 그 기억들이 선합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 많은 좌절도 겪었지만은 정말 그 노무현의 눈물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적인
뭐 싫어하는 기득권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지만은 이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으로 노무현의 인기가 계속 올라갔던 거죠. 정말 노무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유시민이나 김어준이나 이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에게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잔잔하게 국민들의 추억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5.18 요번에 광주 기념식이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갔다가 또 큰 망신 당했잖아요. 예? 망신을 당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본인은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망신을 주려고 막 덮어 씌운 거죠. 예. 망신 당한 게 아니라 망신을 막 주려고 덮어 씌운 거죠. 그래도 당당하게 맞선 게 황교안 대표였죠. 어떻게 됐건 우리 유시민 이사장은 또 알릴레오를 요즘 계속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경제에 대한 진단이나 정치에 대한 진단이나 그 막말이나 좀 갈수록 더 하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심재철 의원이 큰 마음 먹고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77명의 명단. 예? 그 동지를 판 거죠. 본인은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 있고, 예? 그런 걸 또 자랑 삼아서 KBS에 나가서 막 얘기하고. 요즘 이 방송이 아닙니다. 본인들에게 필요한 사람만 다 불러서 그걸 해제끼고 있으니까요. 예? 국민들이 그래서 계속 유튜브를 보는 겁니다. 저도 유튜브도 보고 유튜브를 또 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변했습니다. 예. 정말 죽을 판이거든요. 여기 인사동도 옛날 같으면 얼마나 장사 잘 됩니까? 지금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잘 된다고 그러고, 예?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도 소득 주도 성장이 맞다 그러고, 계속 올라갈 거라 그러고, 청년 취업도 잘 될 거라 그러고, 걱정 없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걱정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그 토크쇼에서 유시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조 중에 임진왜란 우리 최고의 실력자, 그리고 정말 나라를 걱정했던 징비록을 썼던 유성룡, 영의정까지 하셨죠. 안동 고향이시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안동에 내려가셔서 모함을 받아서 당파 싸움이죠. 동인, 서인, 노론, 소론, 북인, 남인 해가지고 거기에 당파 싸움의 피해자로서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토사구팽당해서 고향에 가서 병산서원에서 저술활동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쓴 게 징비록이죠. 그죠? 유성룡, 영의정 유성룡이 본인의 큰 올라간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유성룡, 만일에 영의정이 살아계신다면 유시민을 강하게 질타할 겁니다. 싹수가 놀았다. 왜냐? 그야말로 나라를 걱정하고 그 동인, 서인, 남인, 북인 그 당파 싸움을 없애려고 그 임진왜란 7년 동안 얼마나 뼈아픈 고통을 느끼면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이 유성룡입니다. 그리고 남기신 게 징비록이고. 유성룡, 저희가 다 존경하는 유성룡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덜먹이지 마세요. 왜냐? 지금 당파 싸움을 만들고 있는 게 유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 계속해서 이번 주 노무현 대통령의 10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이런 얘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대합시다.